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 발사가 또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참 아쉬운데요. 소방 설비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해명이 있더라고요. 다시 잘 정비해서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자세한 장 상황은 조금 뒤에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하고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 오늘도 역시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최고의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주도주 선점의 전설적인 권위지하시죠. 리얼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리얼님. 예. 지난주 토요일에 오프라인 강의가 있었다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토요일 날 일단 장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요. 예. 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은 컴퓨터를 전혀 다루지 못하는 이러한 투자자분들이 한 70% 정도를 차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한다. 그렇다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오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하실까요? 어떻게 공부를 하실까요? 아무래도 센TV, 서울경제TV 이런 증권 프로를 보면서 공부를 하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고 투자 전략 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언제나 저희 대박클럽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리얼님, 예. 다음번에 이런 강의가 있을 때 저희에게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반등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1% 정도 올랐는데요. 예. 왜 우리 국내 증시는 약했던 걸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일이 이제 쿼터러블 위칭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 따른 어떤 자체적인 특수 흐름을 갖다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누적 포지션을 갖다 놓고 보면 옵션에서 말이죠. 전체적으로 지수가 1,500포인트 쪽으로 조금 밀려야 수익이 날 수 있는 1,600포인트요. 이쪽으로 좀 밀려야 수익이 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오늘장 특히 외국인들이 IT 대형주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지수를 좀 누르고자 하는 힘이 약간 존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 많이 빌렸는데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비교적 선방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율의 변동성이 무척 큽니다. 오늘도 벌써 15원이나 급등하면서 장중에는 1250선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환율의 흐름 좀 짚어주세요. 일단 환율은 전반적으로 국내 환율의 동향 자체는 이제 그동안 많이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 구조 자체가 외국인의 어떤 매매 동향과 좀 연계돼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금융시장의 어떤 동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어떤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국내 환율보다는 현재 달러화 가치와 유로화 가치 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그 판가름이 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현재 유럽발 상황은 아직까지 좀 불안정하죠. 최근에는 이제 남유럽에 이어가지고 이제 헝가리 얘기가 나왔고 이제 이탈리아나 영국까지도 얘기가 좀 슬그머니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유럽의 상황은 지금 달러화 가치가 계속 급등을 하면서 유로화 가치가 이제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죠. 이런 어떤 환율의 어떤 흐름 추세 자체가 유럽의 상황을 좀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논리도 좀 개입이 돼 있거든요. 따라서 증시의 전반적인 환율과 연계된 어떤 회복의 이런 기점을 찾으려면 달러화 가치가 다시 좀 반락하고
유로화 가치가 다시 반등하는 이러한 어떤 시점이 증시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회복 시도, 실질적인 반전 시도와 좀 맞물릴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런 유로화나 달러와 이런 환율의 동향을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오르니까 국내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유로화의 흐름, 그리고 미국의 달러화의 흐름까지도 짚어보면서 국내 시장 대응 전략 잘 짜봐야겠습니다. 자, 리얼님, 네. 내일장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예. 일단 전체적으로 큰 윤곽부터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큰 윤곽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5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증시가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고, 6월 달에는 박스권 내지는 기간 조정의 성격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 이제 실질적인 회복 반전을 시도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논리는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상황, 즉 미국의 그 금융개혁 법안 이 부분을 갖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내 증시가 연동되는 성격이 유럽보다 더 강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미국의 경우는 이 금융개혁 법안을 놓고 지난번에 상원에 통과가 나왔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하원 수정안을 놓고 상원과 하원의 어떤 합의점이 도출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빠르면 이번 주부터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승인 서명을 하는 그 단계가 끝나고 나서 이 금융개혁 법안을 둘러싼 이러한 이슈가 제거되면서 미국 증시가 회복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은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보인 것은 물론 유럽발 상황도 있긴 합니다만은 바로 이 상원과 하원의 어떤 협의점 도출이 시작되는 시점 그거와 맞물려서 좀 나오지 않는가라는 좀 개인적인 그런 쪽에 좀 비중을 갖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내일이 이제 쿼터러블 리칭데이인데 지금은 박스권 등락의 변동성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양봉으로 반등을 시도했다면 오늘은 음봉으로 다시 대밀림을 유도하는 이런 어떤 과정에서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건데 내일 옵션 만기는 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제와 오늘은 좀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다면 예를 들어서 내일장 외국인들의 옵션 누적 포지션만 놓고 본다면 1520을 하향하려고 하는 그런 1620을 하향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지금 역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면 위쪽으로 변동성을 줄 수도 있어요. 지금 박스권 상단이 1670포인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1차 저항 이후에 아직 두 번째 저항 확인이 없었거든요. 그런 어떤 논리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양면적인 측면을 내일장은 모두 안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어떤 지루한 오늘장처럼 좀 지루한 가운데 이렇게 흐름을 주는 개념보다는 좀 위든 아래든 한쪽으로의 어떤 방향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일장은 그냥 관망하는 자세가 맞는 걸까요? 전체적으로 내일장은 이제 쿼터러블 리칭데이에 따른 어떤 변동성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일단 외국인들이 강하게 자신들의 포지션을 의식한다면 1520이 하향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또 프로그램물 측면에서는 지금 매수가 내일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상충될 가능성이 있어요. 단지 만기일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만기일 이후에 저는 1520포인트 지난번에 한번 지지가 월요일 날 됐던 이 자리가 한번 하향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일단 만기일 이후에 한 번 더 1620을 하향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마인드에서 일단 대응을 좀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장 이번 주의 어떤 구간에서는 지나치게 지금이 적극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대응하시기보다는 실질적인 매수의 타이밍은 6월 말이나 7월 초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앞선 프로에서도 말씀하시던데 좀 전반적으로 매매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보유 물량 관리에 좀 집중하는 그러한 전략이 좋고 지수가 올라갈 때 또 지나치게 추격하는 그러한 자세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얼님의 시장 상황 분석 내용들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최고의 스윙을 올리신 분 어떤 분인지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어떤 분일지 연결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딧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딧불이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거두셨어요? 예, IM이라는 종목이에요. IM이요? 예. 예. 어제 장중에 매수해가지고
오늘 사실 스윙 개념으로 해서 고가에 매도한 그런 그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적 흐름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모멘텀도 최근에 3D TV 확대 수혜가 이제 기대된다라는 이제 그런 종목이면서 특히 광픽업 쪽에서는 세계 1위 업체고요. 또 블루레이 시장 확대 수혜도 기대되는 또 그쪽은 또 역시 한 3위 정도 되는 그런 업체면서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한 8배 정도 수준의 저평가된 종목군이죠. 그러니까 우리 반딧불이 클럽에서 많이 좀 선호할 수 있는 일종의 이 성장 가치주 계열의 이런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제 한 11,700원 정도 매수를 해서 오늘 장중에는 한 8% 이상까지 올라갔었죠. 한 5, 6% 정도 수익을 내고 매도했습니다. 예, 어제 매수를 하셔서 오늘 한 5% 정도의 수익을 보시고 매도로 대응했다. IM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반딧불이님. 예, 좀 전에 저희가 리얼링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얘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예, 반딧불이님의 의견을 또 듣고 싶습니다. 짧게는 내일장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길게 본다면 시장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내일이 이제 코트로 브리칭 데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파생 구조라든지 또 이런 그 외생 변수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같이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오늘 외국인과 개인의 어떤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정기전자 업종에 대한 대량 매도가 좀 신경 쓰이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었던 그 파생 구조가 다소 좀 하방 포지션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최근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전략을 제시해 드릴 때 이번 커트로 브리칭 데이 전후에서는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설명회 출연해서 전략을 말씀드릴 때 1658 그 전후한 그 지수대가 저항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전략을 시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논리로 볼 때 하방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조금 더 다음 주까지 좀 시간을 두고 본다면 지금 남이론 문제도 아직은 좀 진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금융개혁법안이 지금 조율 중에 있는 상태에서 역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주말이 중국의 선물 만기일이고요. 미국이 또 역시 쿼드로 브리칭 데이입니다. 역시 또 한 번 다시 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역시 내일장 만약에 상승해 나간다면 주식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이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얼링과 함께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계신 반딧불이님과 함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반딧불이님. 네, 오늘장 수익 내신 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예, 또 좋은 수익 거두셔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반딧불이님께서는 오늘 IM을 가지고 한 5% 정도의 수익을 거두셨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의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라스트 성공 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 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 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 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어제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문제는요. 까마귀형에서 두 개의 음봉은 이것의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것은 어떤 신호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하락 반전의 신호였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중 시황방송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전문가의 종목 진단 추천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이니까요. 오늘도 역시 강의 내용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리얼님, 예. 시작해볼까요? 어떤 예. 강의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이제 거래량과 주가와의 상관관계,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매매에 활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거래량과 주가의 흐름,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듣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속성을 잘만 파악하고 있다면 주가의 흐름을 또 잘 읽어볼 수도 있겠고요. 또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강의 내용 참 기대가 됩니다. 예. 일단은 오늘 강의를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와 일본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거래량과 주가 그리고 일본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보통 일봉 하면은 가장 강력한 게 장대 양봉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장대 음봉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장대 양봉이 출현됐을 때 거래량이 요만큼 나왔을 경우가 있고 거래량이 이만큼 크게 나올 경우가 있죠. 음봉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조금 나올 때가 있고 크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어차피 주가가 형성되는 과정은요. 지수도 마찬가지지만은 매수하는 사람과 매도하는 사람이 서로 치고받는 어떤 하나의 전투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고파는 이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치열한 다툼이 아주 극심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매수와 매도가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면서 결국 매수세가 우위를 점하면서 매도세를 압도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음봉에서 대량 거래가 나왔다는 것은 그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봉일 때는 매수와 매도가 강력하게 치열하게 전투를 하지만 결국 매도세가 우위를 점하면서 매수세를 압도해가는 이런 과정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음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을수록 전투가 치열했다. 매수와 매도 간에. 그리고 양봉이 나올 때는 매수세가 우위를 보였다. 음봉이 나올 때는 매도세가 우위를 보였다. 압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부분을 먼저 기본적인 개념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거래량과 주가와의 어떤 연계성에도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가 5월 달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5월 달에는 지수가 급락하면서 주가도 같이 동반해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았죠. 이제 주가가 뚝뚝뚝 떨어져 내려왔단 말이죠. 뚝뚝뚝 떨어져 내려오는데 이 과정에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 주가의 하락은 어떤 종목별 또 기업별 자체적인 어떤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5월 같은 경우는 시장 지수가 급락하면서 그 영향을 받는 동반된 하락을 보여주는 과정이었죠. 이 과정에서 보통 떨어지는 과정이니까 양봉보다는 음봉이 나오겠죠. 음봉으로 떨어지는 과정이었겠죠. 그 음봉으로 떨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음봉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앞으로 주가 회복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주가 회복이 쉽겠습니까? 예, 주가가 뚝뚝 떨어지는데 별로 팔고 사는 사람이 없는 주가가 회복하기 더 쉽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예. 결국은 거래량이 적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없었다라는 소리도 되지만 결국 매도세도 없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래량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많이 형성된 종목들은 그만큼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매물대가 쌓이게 되죠. 매물대가 쌓이게 된다는 건 그만큼 물린
부분이 많다라는 거고 나중에 주가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 물려있던 물량들이 또 매물화되는 과정 때문에 주가가 좀 용이하게 올라가기 어렵겠죠. 그러나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떨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치열한 공방, 매수와 매도의 치열한 공방 상태에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하나의 그 심리적인 부분,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그냥 매수와 매도가 모두 관망하는 가운데 계속 주가 떨어지는 조그만한 매도를 갖고도 뚝뚝 떨어지는 이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부분에 어떤 매물 공백이나 어떤 매물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나중에 회복될 가능성이 용이하고 또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왜 이 강의를 말씀드리냐면은 결론적으로 5월에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고 6월 달은 어차피 기간 조정의 성격이에요. 그리고 7월부터 다시 시장이 회복된다라고 볼 때 결론적으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저점에서 물량을 분할 매수해 볼 수 있겠느냐를 볼 때 5월 달에 가격 조정 구간, 이런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감소했던 종목을 아무래도 매수를 하신다면 이후에 시장이 다시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의 주가 회복이 빠르고 확률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니냐 해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주가가 이제 외부적인 악재에서 뚝뚝 떨어질 때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이제 지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일 때는 이제 그런 악재가 해소됐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은데 주가가 급락했을 때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 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예.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사례를 좀 봐볼게요. 예. 먼저 첫 번째 RT전자를 보도록 할게요. RT전자 역시 5월 달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 전에 하락하기 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거래량이 증가를 좀 하다가 갑자기 거래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려가려고 하다가 시장이 급락, 특히 코스닥 시장이 좀 급락을 했었죠. 그 과정에서 같이 동반해서 급락을 합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거래량은 감소하면서 떨어졌죠. 상승할 때의 거래량 대비 주가가 급격하게 밀리는 과정에서의 거래량은 감소된 거래량으로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같이 어떤 시장을 관망하는 그러한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형성되지 않는 이러한 과정에서도 RT전자의 경우는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회복적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좀 시도될 수 있는, 물론 RT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그 LED 그 패키징 그리고 모듈 등을 그 생산하고 있는 RT 반도체 이 기업을 갖다 계열사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이 계열사와 관련된 어떤 모멘텀, 메리트 이게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우주항공 관련주를 좀 봐주세요. 오늘 나로호 발사가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하더라고요. 예. 이 종목들은 다시 살아날 여력이 있을까요? 우주항공주와 관련해서 놓고 보면요. 예. 우주항공주의 경우는 결론적으로 오늘 최근에 6월 들어가고 좀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예를 들어서도 또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이 있는데요. AP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자, AP 시스템을 보시면, AP 시스템의 경우도 상승하는 과정을 갖다 놓고 보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하락하는 과정을 보면은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죠. 그죠? 감소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가 다시 떨어질 때 감소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회복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 떨어지는 과정을 보면 거래량이 좀 붙어 있죠.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결국 이 부분은 단순히 심리적으로 빠지는 논리가 아니고 실제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나로 재발사라는 어떤 하나의 모멘텀의 경우는 결국 계속 영구적으로 가는 재료가 아니죠. 일시적으로 나로 재발사가 끝나고 나면 소진될 수 있는 재료죠. 결국 일시적인 재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거를 앞에 놓고 미리 물량을 이 모멘텀을 기대해서 물량을 매수했던 그 물량들은 언제 매도를 하기 쉽겠습니까? 나로 재발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매도겠습니까? 아니죠. 왜? 나로 재발사가 끝나고 나면 재료가 소진됐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을 주체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로 재발사라 임박했다라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는 이 뉴스를 보고 매수하려고 하는 매기가 있겠죠. 그 매기에게 마지막으로 물량을 넘겨주려고 하겠죠. 그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6월 달에 미리 그 물량들이 그런 형식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거꾸로 나로 재발사가 임박해 오면서 주가는 거꾸로 빠지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나로 재발사는 실패하면 주가 급락이고 성공해도 재료 소진으로 역시 또 빠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로 재발사 같은 일시적인 모멘텀은 재료가 임박된 상황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죠. 그 부분의 본보기를 이번에 그 우주항공주에서 6월 달에 보여주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리얼님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를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결국 거래량이 많고 적고는 매수와 매도의 어떤 치열한 공방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양봉과 음봉이냐에 따라서 향후의 어떤 주가 흐름을 반대로 전개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용이하냐 어렵냐를 결정한다. 따라서 5월 달과 같은 주가의 급락이 나왔을 때 시장 영향, 투자 심리 영향으로 나왔을 때에 거래가 감소하면서 떨어진 종목일수록 단순한 투자 심리, 심리적인 측면에 의해서 떨어졌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리가 안정되면 그만큼 빠르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측면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또 하락하면서 급락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종목만 더 예를 들게요. 예, 얘가 아직 남아있을까요? 예.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월드컵 수혜주 개념에서 최근에 좀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보시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형성됐던 이러한 어떤 거래량들에 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대밀리는 과정에서는 거래가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종목들이 이후 주가가 이렇게 회복적으로 가기가 쉽죠. 이미 오늘 고점에서 앞에 전고점을 돌파했죠.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거래량이 이렇게 눈에 띄게 좀 감소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종목들이 이후 주가가 올라갈 때 확률적으로 회복 확률이 높고 또 용이하다. 이 부분을 오늘 핵심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현명한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주가의 흐름과 함께 거래량을 체크하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오늘은 리얼링과 함께 강의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강의 내용 잘 들으셨다면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도 잘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문제 나가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문제입니다. 거래량과 주가의 흐름은 수급과 이것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가 나갑니다. 1번 주가, 2번 주택가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답과 함께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자, 시청자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그동안 리얼님께서 갖고 계셨던 종목들을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이미 차익 실현을 모두 하셨습니다. 유럽발 리스크 등의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 실현으로 모두 이제 처리를 하셨고요. 새롭게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리얼님, 예.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그 전략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의 시장 전망을 할 때 5월의 가격 조정과 6월의 기간 조정 그리고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 해서 좀 회복 시도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아직은 어떤 가격 조정 내지 기간 조정이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모두 이제 현금화를 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했습니다만은 이제 6월 중순으로 접어 들어간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일단 아직은 조금은 빠르지만
이후 이제 서서히 좀 매수를 좀 준비해가지고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의 어떤 상승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부터는 다시 한 종목 한 종목 말씀을 드려 나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막 콘덴서 한 종목만 일단 오늘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막 콘덴서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매매를 했다가 수익을 냈던 단기 수익 정도를 내고 매도를 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이후에 주가 밀리면 재매수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좀 설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단지 오늘 말씀드렸다고 해서 내일 매수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따 가격대를 말씀드릴 때 그 가격대를 되도록이면 좀 기다려가지고 매수를 해달라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사막 콘덴서는 이제 그 국내 유일의 콘덴서 종합 생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계사인 사마전기가 이제 그 생산하고 있는 전해 콘덴서 이거를 제외하면 이제 거의 모든 콘덴서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월부터 이제 신규 라인이 이제 가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 분야에서 지금 매출액이 크게 증가될 조짐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 특히 적층 세라믹 콘덴서 부분에서의 어떤 호황 국면에 진입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해 그 130억 원대 영업이익 그리고 140억 원대 순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러한 어떤 그 양호한 실적 증가세가 계속 기대가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고 놓고 본다면 시장 하락 그러니까 이전에 대략 11,000원대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평가였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시장 조정 영향으로 추가로 빠졌기 때문에 또 추가로 저평가됐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현재는 10,000원 밑에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에 올해 기대되는 어떤 실적이나 또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비롯해서 이 사막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방 산업의 어떤 업황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10,000원 이하의 주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주가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단지 지금 10,000원 이하에서 그럼 무조건 막 계속 사느냐라는 관점, 그 관점은 이제 아무래도 주가라는 게 5월 달에도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이 종목이 저평가돼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 또 빠지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회복이 되지만 그래서 5월 달에 시장 급락에 의한 어떤 주가들의 하락은 결론적으로 그 자연스럽게 저평가된 종목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사막 콘덴서가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막 콘덴서의 경우는 지난번에 9,000원에서 5월 25일 날 저점을 찍었었는데요. 9,500원 선까지 좀 기다려줘야 돼요. 지금 이제서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9,500원 선까지 좀 기다려가지고 9,500원 전후부터 밑으로 대략 9,000원과 9,500원 사이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물량을 분할 매수해서 모아서 보유해 나가신다면 이후에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사막 콘덴서의 경우는 올해 예상 그 140억 원대 순이익과 비교해서 놓고 본다면 적정 주가는 일단 15,000원은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15,000원을 넘어가야 되는 종목인데 현재 주가가 10,000원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매력적인 주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여기다가 시장 영향까지 고려해서 좀 더 기다려서 9,000원과 9,500원 사이에서 물량을 모아준다면 좀 금상첨화가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 하향할 경우로만 체크해 주신다면 좋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오늘은 3인방 중에서도 사막 콘덴서를 관심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는데요. 다시 한번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리얼님께서 갖고 나오신 종목은 사막 콘덴서입니다. 올 실적 성장세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9,860원이었습니다. 이 가격대가 아니라 9,5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봐라 하셨고요. 목표가를 15,000원, 손절가를 8,500원 정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리얼님의 관심 종목인 사막 콘덴서, 리얼님 다음 시간에 또 모셨을 때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리얼님. 예. 자, 이제 앞으로는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고 계신지, 어떤 업종들, 테마들을 눈여겨보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1620선까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 하셨잖아요. 1620은 한번 하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1620과 1670 박스 하나 하고 1560과 1670 박스 두 개 큰 박스를 놓고 있거든요. 일단 작은 박스 안에서 마무리될지 아니면 큰 박스 구간까지 진행이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1620은 한번 하향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기 이후에 말이죠. 네, 그때는 어떤 업종을 좀 볼까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구간에서의 어떤 업황은 그 두 가지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예. 항상 우리가 뭐 실적하고 뭐 실적 대비 저평가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단순히 우리가 지금 체크하는 부분은 뭐 지난해 실적, 또 올해 뭐 지나간 1분기 실적, 또는 뭐 당장의 뭐 2분기 실적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단기적인 마인드가 좀 많고요. 또 이미 주가가 선반영됐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그 실적, 올해 하반기 또 내년 이런 어떤 실적들 앞으로 좀 길게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기업의 현재 실적을 보지 마시고요. 그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전방 업황을 봐야 돼요. 그 기업의 실적이 지금 안 좋아도 이 기업이 펼치고 있는 사업의 전방 업황이 올 하반기나 내년 쪽부터 또는 지금부터 지금 성장 쪽으로 이렇게 변화를 보여나가고 있다면 이 기업은 자연스럽게 실적이 앞으로 증가되겠죠. 이런 부분. 그리고 테마를 보더라도 역시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재료가 소진되는 그런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같은 이러한 어떤 테마 같은 경우는 반짝 테마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2차 전지 테마나 또는 어떤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지금 전방 업황 자체가 지금 LED 관련주가 LED 업황이 호조를 보이니까 LG노텍이나 뭐 이런 LED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했던 거고, 또 반도체 업황이 좋으니까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이 또 상승을 했던 거고, 이런 것처럼 어떤 전방 업황이 성장이나 어떤 호황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과 연계된 종목들을 일단 시장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싸진 그러한 어떤 위치에서 좀 매수해서 보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눈앞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집중해 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예,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기분 좋은 오후 시간이시죠? 예. 어떤 종목이? 기분이 좋지 못합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못하세요. 예. 왜 그러실까요?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신가요? 예, 세원전공이요. 세원전공이요. 예, 예. 예, 기분이 좋지 않다. 그렇다면 손해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매수 가격이 94,000원에 20%요. 94,000원에 20%요. 예, 예. 예,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요. 손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예. 들고 가야 될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9,4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5월 달쯤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예, 94,000원. 예, 94,000원이요. 예.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 종목을 사시게 되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자동차 종목이 없어서 예. 부품주로 했습니다. 투자는 장기로 하시는 편이신가요? 단기를 주로 하시나요? 중장기요. 중장기요. 예, 예. 예, 중장기로 들고 가신다면 조금 더 기다려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손절가가 궁금하시다고 했고요. 예, 그리고 너무 빠지니까, 예. 악재가 있어서 그러는지, 회사도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그걸 알고 싶어서. 네, 딴 악재가 없다면 들고 가려고요. 네, 시청자님. 네네. 조금 전에 리얼님의 강의 내용을 들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못 들었어요. 예. 리얼님께서요,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향후에 성장,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제가 보기로는 세원전공이 빠졌을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예, 리얼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건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리얼님, 제 판단이 맞는 걸까요? 네, 바로 공부하신 부분을 바로 적용을 하시는데요. 예. 일단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세원전공은 자동차 차체 부품 이제 제조업체인데요. 주로 그 현대차 그룹 쪽에 이제 납품을 주로 하면서 좀 안정적인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 그룹 쪽의 어떤 상황 자체가 이제 해외 시장이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이 세원전공 역시 이제 동반된 어떤 성장 기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또 그 세원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0% 전후의 부채 비율 그리고 2,500% 이상의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상당히 안정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세원전공은 좀 특이하게 6월 결산법이네요. 그러니까 12월 결산법인이 아니고 6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이번 달이 그 결산월입니다. 이달이. 그래서 이달 말에는 결국 배당 여부도 결정되는 게 결국 이달 말에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감안하면 6월 말 쪽으로는 좀 다시 좀 주가 회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 배당 기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지난해 14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획득을 했어요. 이제 올해 당기순이익은 이제 7월 정도에 나오겠죠. 7월이나 늦으면 8월 초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지난해 149억 원 당기순이익의 현대차 그룹의 어떤 그 실적을 감안해 보면 세원전공의 뭐 올해 실적도 괜찮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은 81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저평가예요. 아직까지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실적과 연계해서 놓고 볼 때는 아직은 뭐 주가가 뭐 이렇게 고평가나 비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태고요. 또한 이 종목의 어떤 주가 흐름은 현대차의 주가 흐름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연계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역시 그 시장의 어떤 급락 구간에도 좀 조정을 약간 보였고 또 최근에 조금 조정 눌림을 보였던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세원전공에 그대로 연계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현대차는 별로 그렇게 뭐 크게 급락식이나 이런 게 없는데 왜 세원전공은 이렇게 많이 빠진 것 같느냐? 이 종목은 현재 총 상장 주식 수가 100만 주밖에 안 돼요. 1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오늘 또 거래량을 보시면은 뭐 1295주입니다. 결국은 이 주가의 어떤 그 상승과 하락 과정에서 이 호가 공백들이 많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의 어떤 형성되는 과정이 약간 왜곡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특히 이 종목은 액면가가 5,000원이기 때문에 제가 거래량이나 또 총 상장 주식 수가 100만 주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거꾸로 세원전공 같은 경우 이후에 액면 분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액면 분할 이후에는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들도 또 향후 뭐 계획된 게 아직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감안하면 뭐 그렇게 불안해하실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위치에서 본다면 일단 뭐 손절가를 놓쳤다 하셨는데 현재 뭐 손실 상태를 갖고 계시긴 합니다만은. 현재 그 월봉이나 주봉 차트를 보시면 월봉상에서의 어떤 하나의 5월선 이 위치 그리고 주봉에서 보시면은 20주선의 위치죠. 이 부분이 지금 78,500원에서 8만 원 사이 영역에 있습니다. 아직은 이 부분을 즉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하락을 했지만 추세적인 중요 지지대를 하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 위치에서 뭐 굳이 손절가를 체크해 달라라고 하신다면 78,500원에서 8만 원 영역이 지지대이기 때문에 78,500원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뭐 아까 시간이 좀 걸려도 뭐 회사에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뭐 보유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뭐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마인드라면 좀 보유를 하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굳이 손절가를 잡아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도 주식에 손절가가 없다라고 표현한 건 좀 리스크 측면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도 78,500원을 한번 지지대로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받아보겠습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신청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0790님께서 아바코가 궁금하다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11,050원을 사셨고 30% 정도를 갖고 계세요. 아바코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바코는 이제 그 LCD나 PDP제죠. 그리고 그 태양전지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네. 일단 LCD 업황이 이제 그 호황을 좀 지속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이제 차세대 어떤 뭐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들 여러 가지들이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나 LCD 쪽, 또 TV 쪽으로도 지금 차세대 새로운 TV 쪽으로의 어떤 진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업황을 좀 호조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LCD 업황의 이제 호조가 지속되면서
관련된 어떤 부품 쪽에서는 좀 부품의 좀 부족 현상 이런 부분들도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바코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어떤 기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3분기부터는 이제 그 업황 성격상 이제 성수기에 진입을 하죠. 3분기라면 이제 7월부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뭐 긍정적인 부분이 시점 계절적으로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스포터링 방식으로 방막을 갖다가 제조하는 장치, 스포터를 갖다가 LG 디스플레이의 세 번째 8세대 LCD 양산 라인에 이제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의 이제 아바코의 어떤 시장 점유,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그 점유율이 50%를 좀 넘어가는 그러한 어떤 상태가 됩니다. 그만큼 어떤 기반이 좀 탄탄해질 수 있다는 소리인데요. 특히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수주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현재까지 신규 수주가 1258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까지 보면은 한 1800억 정도 올해 전체 수주가 이루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어떤 실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뭐 목표가 상향이나 또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지난 4월 중반경부터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단지 올해 이 실적 전망치를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140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순이익은 한 127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을 보니까 한 118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보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업황이나 또 올해 그 신규 수주 이런 측면에 따른 어떤 긍정성을 감안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이미 지금 차트를 보시는 대로 선반영돼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미 선반영돼서 올라가 있고 그 부분을 감안하면 한 10%에서 20% 사이의 추가 상승 여력 정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매력은 있지만 주가가 이미 상당히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10에서 한 20% 정도 범위로 있다라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12,000원이나 12,500원 위로는 상승할 때 좀 분할로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이런 전략이 상승을 이용해서 줄여나가는 이런 전략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리얼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리얼님께서는 기업의 업황은 물론이고 기업의 재무제표까지 탄탄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요. 주가를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하고 또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리얼님, 예. 앞으로도 많은 조언들 부탁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입니다. 거래량과 주가의 흐름은 수급과 이것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주가, 2번 주택가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닉네임과 함께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